네, 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재천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7일인 내일 치러질 도쿄 도지사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뭘까요? 네, 황당 후보자들입니다. 황당. 이 도쿄 도지사 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자들이 출마했는데요. 이 천태만상의 후보자들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아유, 어느 정도. 어머나. 네, 좋고 분장을 한 후보. 이 단상위를 구르는 행동을 합니다. 笑うしかないよねこの国は沈みゆく船東京の街はまるで映画ジョーカーのゴッサムシティ 네. 네, 이 후보는 복면을 써 얼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얼굴이 못 보겠네. 이 후보는 귀여운 나의 정견 방송을 봐주세요 당 소속이라는데요. 緊張でもう暑くて困っちゃうわ 이 내용을 수어 통역사가 그냥 담담히 수어로 설명합니다. 진짜 천태만상입니다. 可愛いだけじゃなくてセクシーでしょ 네, 이번 선거에 역대 최다인 56명이 도전했는데요. 이 한 당에서는 24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네. 선거용 게시판에 후보 사진이 아닌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이 부착됐습니다. 걔 얼굴도. 네, 황당한 일들이 내일 있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 선거일이네요. 아,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사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맞습니다. 장면들이 네.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요, 이 일본의 선거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 네네. 일본 지방선거의 경우에는요, 이 정당의 공천 없이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출마합니다. 개인 자격. 우리나라는 네, 시장 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절반 정도인 300만 원, 약 2,6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도쿄도지사 선거에 이제 유권자들이 1,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유명세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뭐 개인 홍보를 한다든지 뭐 자기 사업을 홍보함에 있어서 이 선거 출마를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보다는 홍보를 위해 네, 나왔다. 여기에다 이제 일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선거 후보자들에게 6분 정도 분량의 그 정견 방송을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이 정견 방송에서 녹음이나 또 녹화한 정견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편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뭐 이 황당한 기행까지 지금 가감 없이 지금 방송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감 없이 방송이 네. 된다. 아, 그리고 정견 방송뿐 아니라 선거 포스터도 사실 문제가 많아 보였거든요. 고영경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선거 포스터 게시 공간을 네. 제3자에게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팔 수 있군요. 네, 게시판 한 개소마다 일반인에게 5,000엔에서 30,000엔 정도로 판매했는데 만약에 10,000엔에 모두 판매될 경우 1억 4천만 엔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억 원 우리 돈으로. 네. 포스터 내용 역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이 아니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도쿄 코리아타운 내 선거 게시판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포스터를 부착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가 바로 내일이거든요. 저 포스터 그리고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보았던 그런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현직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후보와 레노우 후보가 유력한 당선 후보인데요. 둘 다 무소속이지만 고이케 후보는 자민당, 레노우 후보는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에서는 이 고이케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한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김명주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 어떤 과일 때문에 동남아가 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과일과 관련된 건가 봐요. 중국 두리안 패권입니다. 네, 이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 이 인기를 무기로 중국이 지금 외교술까지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아, 두리안 맞네요. 네, 달콤한 맛, 부드러운 식감으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두리안. 예, 지금 그 두리안이 그 중국 전 세계 최대 그 수입국인데요. 네. 네, 평균 가격은 3만 원 정도인데 무쌍킹 품종은 약 10만 원까지 호가해서 두리안계의 명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요. 고기처럼. 네. 뭐 두리안 케이크라든지 두리안 스프, 네. 두리안 피자까지 지금 개발이 됐다고 진짜 합니다.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이 두리안 때문에 비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중국이 두리안 수입 중단을 통보를 한 겁니다. 네. 대신에 중국은 말레이시아에서 두리안을 수입하기로 결정해서 두 나라의 희비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와, 진짜 중국에서 두리안의 인기가 엄청나 보이는데 네. 소비량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에서 두리안이 고급 과일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입이 지금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나무 농장을, 베트남은 커피 농장을 두리안으로 바꿀 정도로 그 수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22년부터 두리안 수출을 시작한 베트남은 지난해 20억 달러의 수출 물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만큼 그렇다면 베트남은 중국의 두리안 수입 중단 결정에 타격이 아주 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의 이 대나무 외교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중간자 입장을 잘 견제하는 것인데 이게 좀 삐끗했습니다. 작년 네네.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방문해 국방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이런 행보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그 불만을 두리안을 통해서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와는 또 반대로요. 이제 지난 19일이죠. 중국의 리창 총리가 이 말레이시아와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 안와르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안와르 총리가 하나의 중국,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 친중 행보를 보이니까요. 중국은 말레이시아 생두리안 수입 허용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전격 그러니까 결정했고. 두리안으로 이 동남아 국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뭐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큰손 중국이 동남아를 흔드는 건데 사실 과일을 이용한 중국의 이 외교술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처음은 아닙니다. 이 2021년 중국은 이 양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타이완에서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만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맞아요. 또 타이완 총통인 라이칭더가 부총통 시절인 미국을 들러서 남미를 방문했는데 네. 일주일도 안 돼서 중국의 타이완 망고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2012년에는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제재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압박용 외교 수단으로 과일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두리안 패권까지 위클리픽 살펴봤고요.